아빠, 엄마, 오빠 자기 이렇게 해서 가족 얘기한다고 하는데 진선이 발표 들어볼게요. 이번 기말 발표는 가족에 대한 거고요. 사실 이번 발표를 개인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계속 바뀌면서 안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약간 좀 새로운 도전 같이 해가지고 춤 하려다가 바뀌고 바뀌어가지고 또 헬리랑 플룻이랑 바이올린이랑 합주하려다가 또 악기가 안 맞아서 바꾸고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저번 중간 발표하면서 본인랑 면담하면서 얘기했던 가족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이건 그래서 내가 왜 가족들에겐 솔직한 얘기나 더 깊은 얘기를 못할까, 오히려 더 가까운 사람들인데 왜 가족들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잘 모르고 더 그런 얘기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구성원은 엄마랑 아빠랑 오빠랑 저인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엄마는요 일단 주관이 뚜렷하고 확고하고요 말이 많아요. 말하는 걸 좋아하시고 리더십이 있는 것 같고 의사 표현이 분명하시고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에 대한 구분을 잘 하시고 사고성이 좋으시고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아빠는 조금 무뚝뚝하지만 자상하고 배려심이 많아요. 그리고 엄마보다는 자기 의사 표현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고 낯을 많이 가리고 유머러스하고 저렇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서 하세요. 그리고 살짝 좀 까다로운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오빠는 일단 저와 성격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이랑 생각이 있고 주관이랑 호불호가 되게 뚜렷해요. 그리고 재밌고 저보다 속내를 훨씬 잘 드러내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살짝 개인주의가 있는 것 같고 까다롭고 요새 오빠가 저한테 되게 잘 해주려는 게 보여서 옛날보다 훨씬 잘 지내고 있어요. 가족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 상대는 엄마인데 엄마랑 가장 이런 얘기를 더 잘하고 싶어요. 가족한테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서 되게 어색하고 어려운 면이 많이 있고요. 되게 옛날부터 저는 친구랑 있는 시간이 되게 훨씬 많았고 한 번도 가족한테 그런 고민 얘기나 그런 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게 더 어색해졌었어요. 계속 커가면서. 그러다가 언제 한 번은 친구들이랑 전체랑 싸우게 되고 제 옆에 친구가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었는데 저는 거의 모든 대화를 친구들이랑 하고 힘든 건
친구들이랑 다 친구랑 얘기하고 그랬는데 친구가 한 명도 없다 보니까 그런 거 힘든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그때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삭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가족하고 이런 걸 말할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얘기하려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너무 어색하고 막 오글거리고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척 괜찮은 척 하면서 결국 얘기를 못했어요. 말할 기회를 이렇게 계속 놓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똑같아도 그 한 번 놓치면 그 다음은 더 어렵고 두 번 놓치면 더 다음은 어렵게 느껴지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언젠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좀 되게 힘들고 고민이 많은 상태로 집에 들어온 날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친구한테도 얘기하기 힘든 일이라서 가족이랑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딱 들어오니까 아니 엄마하고 오빠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네, 그래서 오빠랑 되게 얘기하기 바쁘고 싸우기 바쁘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때 엄마는 되게 일도 바빠 보이는데 오빠랑도 저렇게 싸우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한테 신경 쓸 여유조차 없어 보이고 제가 얘기하면 엄마는 더 힘들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됐다 그냥 내가 말을 안 하고 말지 하면서 그냥 계속 말하는 걸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예전엔 말을 안 하고도 그냥 알아줬으면 하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엄마여도 당연히 말을 안 하면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엄마라는 이유로 다 알아줬으면 하고 몰라주면 되게 엄마 탓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랑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당연히 서로 잘 모르고 그러는데 가끔 대화를 할 때 그런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막 잘 모르고 그런 막 저에 대해서 막 착각하거나 오해해서 얘기하면 그냥 그걸 들을 때마다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 아는 듯이 얘기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근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막상 그러니까 너무 막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얘기해서 뭐해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냥 얘기를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엄마한테 그냥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완벽한 엄마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제 욕심인 것 같아서 더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랑 관계를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약간 저는 엄마 아빠한테 약간 이순이라고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빠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를 챙겨주더라도 진짜로 엄마 아빠가 생각하고 신경 쓰고 있는 건 오빠 같았고 그리고 사실 오빠가 첫째라서 뭘 해도 엄마 아빠에게
숙제니까 그게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뭘 원하든 뭐 그런 거든 일상 얘기든 그런 걸 잘 안 했고, 오빠는 저와 다르게 원하는 거든 싫은 거든 바로바로 얘기를 해서 싸우든 그걸 어떻게 하든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 아빠가 보기에 그냥 저도 알아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오빠랑 싸울 때 되게 나한테 그래도 그냥 네가 참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말을 듣다가 너무 막 싫은 거예요. 안 그래도 막 오빠한테는 절대로 막 지기 싫고 그런데 그냥 저주라는 것 같고 그냥 오빠 편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가족 관계에서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제 성격을 많이 생각해봤는데, 저는 어렸을 때랑 성격이 지금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도 확실하게 제 성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생각나는 걸 얘기해보면 일단 전 좀 부정적인 것 같고, 그래도 밝은 편인 것 같고, 말이 많아요. 그리고 좀 까다롭고, 고집이 센 면이 있고, 좀 우유부단해요. 확실히 그런 걸 결정을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 그런 관계, 엄마와 관계, 아빠와 관계, 오빠와 관계 이런 데서 형성된 나를 보니까 예전에는 엄마 성격하고도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빠와 가까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형성된 나는 저는 가족한테서 솔직한 얘기를 잘 못해서 약간 좀 숨기는 게 자연스러워졌던 것 같고, 또 뭐 오빠랑 싸우면서 엄마랑 얘기를 안 하면서 되게 감정 이런 걸 참는 게 되게 익숙해졌어요. 좀 잘하게 됐고, 그리고 가족들이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많이 중재하는 역할을 해서 그런 게 좀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저번 중학교 때 약간 어른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나 약간 불편한 면이 되게 많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가까운 어른인 엄마 아빠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잘 못해서 다른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하기 어려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한 내 편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서 불안한 것도 있었고, 끝났는데 약간 되게 이번 발표도 되게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막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막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뭔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못한 얘기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끝났고, 그리고 이번 학기에 중간 발표하면서 그 이후에 완전 제가 생각할 때 저 지금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원쌤이랑 얘기하면서 약간 어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없어졌고, 저도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원쌤한테 되게 감사하고, 발표 끝나면 뭔가 엄마 아빠 보기 어색할 것 같은데
해주고 싶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계시나요? 인사 엄마랑 아픈 영화 지금 준선이가 한 얘기는 다들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들도 다 수긍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혼자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여기 학생들이나 부모님 다 거의 70~80% 이상의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본인의 어떤 마음을 이야기를 안 하면은 부모님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본인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부모님들한테 전달을 해야 상대방을 이해를 하는 거지, 그냥 본인 스스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라고 차단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항상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좀 열어주세요. 그래야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준성이에게 더 해주실 말이. 네, 지연쌤. 어제 급하게 저하고 그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저런 내용들을 진선이가 다 저한테 하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지금 빠진 것 같아서 진선이가 왜 이 발표를 하기 싫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는 평균 이상 좋은 엄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가 오해를 하게 될 것 같다. 내가 엄마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고 정리할 때 진선이 했던 말은, 내가 결국은 이 얘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요. 엄마랑 더 친해지고 싶어요. 그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서 제가 좀 대신 했습니다. 예. 진선이 어머니. 언제부턴가 진선이가 굉장히 솔직했었는데 굉장히 원하는 것을 꼭 얻고 그랬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조금 바뀌었어요. 그게 아마 중학교 때지 않을까. 근데 중학교 때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오빠를 반대학교 보내고부터 그냥 쟤를 훨씬 더 자유를 많이 줬을 때부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이렇게 확 그냥 줬을 때 사람은 누구나 그거를 쉽게 잘 알아차려서 그걸 잘 말하고 이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그때 그 계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부담감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잘 살고 있다고 늘 이렇게 늘 잘 살고 내가 진선이한테 의지하고 이랬던 것이 진선이한테는 계속 그것이 강요당한 느낌이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좀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막내고 사실 안 그래도 되는데 엄마가 너무 많이 강요하지 않았나 그동안에. 그래야 된다. 그리고 엄마는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괜찮지 않냐 이런 것을 무의식 중에 계속 그래서 강요되어져서 제가 좀 더 솔직하거나 더 내면에 있는 얘기가 더 사실 엄마를 공격해야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더 좀 공격하고 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조차도 억압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이 미안해요. 그래서 엄마 공격하기 싫으면 아빠도 공격해도 되는데 하여튼 잘 들었고, 방학 때 그리고 엄마가 가끔 이렇게 와도 요새 아프다는 핑계로 정말 제가 지금 뭘 필요하는지 잘 살피지 못했어요. 많이 미안한데 우리 어색해도 방학 때 좀 풀어볼까나? 네, 진선이에게 더 해주실 말이 있나요? 네. 자주 안 와가지고 진선이 아빠입니다. 네, 오늘 참석하게 된 게 참 촬영을 왔고, 그래서 사실
오늘도 원래도 지리산 등산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 약속을 다 취소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진선이가 얘기했듯이 어떤 가족들하고 어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지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서로 어른도 있으면 터놓고 진짜 얘기를 하는 기회를 오늘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진순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오빠가 없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1순위야. 하여튼 여름에 놀러 가서 우리 허스타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네, 수고했어요. 네, 이제 진선이 발표 마칠게요. 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리원이 럭셔리한 리원이 자기 더블 리원. 제가 마지막인데 다들 피곤하실 텐데 끝까지 할게요. 제가 그 엔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목이 나갔어요. 약간 목이 불편하신데 들을 때 그래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제 이번 기말 평가는 제 이야기 할 건데 그 개인 프로젝트가 그림이었거든요. 이연이랑 똑같은 그림이었는데 제가 그걸 되게 제가 못했어요. 할 수 있는데도 되게 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안 하다가 이제 딱 하는데 색칠을 딱 하는데 너무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 포기하고 이제 말이고 하니까 한번 제 얘기 딱 하고 처음이자마자 제 얘기하고 원래 끝을래 일단 제 얘기 이제 시작할게요. 네, 일단 제가 파트를 나눠놨어요. 유년기랑 이제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현재로 나눠놨는데 일단 유년기부터 시작하면요. 제가 어릴 때 그 음식점을 하면서 지냈는데 되게 어릴 때였어요. 그 빵이 500원 할 때였는데요. 그때 아마 음식점을 하다가 장어집이었는데 그게 망해서 폐점을 하고 이사를 갔었을 거예요. 평범한 골목주택에 별로 부자도 아니고 평범한 골목주택에 살면서 애들이랑 되게 재밌게 뛰어놀았어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기억이 밖에 안 나는데 엄마는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 성격은 활발하고 시끄럽고 장난도 많았고 겁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는데 이게 그 저희 동네에 약간 일본 인형 같이 생긴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너무 무섭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걔를 보자마자 울면서 도망을 쳤어요. 그때 걔한테 미안한 거예요. 어쨌든 이때는 가게가 망하고 뒤라서 아빠는 집에서 쉬는 모습을 계속 본 것 같아요. 가끔 엄마를 이제 태워주시고 하셨는데 엄마는 이제 학원 교사를 하셨을 거예요. 매업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런 약간 뭘 해야 되지? 뇌에 대해서 뭐 공부해야 되나요? 약간 마음 공부식으로 한 것 같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어머니가 저랑 누나를 먹여 살려주셨어요.
네,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도 지나고 이제 초등학교 후인데 이제 5, 6학년 때 저희 집이 한번 이사를 갔어요. 되게 제 기준에서 되게 좋은 집이었고 큰 집이었어요. 개인 방도 이제 가졌었고요. 처음으로 책상이라는 것도 가졌고 침대도 근데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서 이제 친척의 도움으로 아빠가 다시 병원 지하 식당에서 알밥집을 조그맣게 했을 거예요. 엄마랑 같이 했을 건데 그때 그게 장사가 잘 되는 편이어서 이제 확장 얘기도 나왔고 그때도 싸우셨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확장을 일단 했어요. 그래 확장을 해서 이제 스케일이 조금 커지니까 엄마랑 아버지께서 돈 문제로 싸우는 일이 잦았거든요. 그렇게 처음에는 왜 싸우시는지 잘 몰랐어요. 장사가 잘 됐었고 저는 되게 저희 집 생활이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싸우실 때마다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싸우실 때마다 저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그렇게 싸우시다 보니 싸우시다가 이제 하루는 새벽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엄마랑 아버지가 이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쪽에서. 그때 누나도 아마 같이 자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 또 다투시는 것 같았거든요. 막 소리가 점점 커지고 지르고 하시다가 갑자기 하시다가 보니 갑자기 엄마가 비명 소리가 들렸고 저랑 누나랑 계속 너무 놀라서 가보니까 제 아버지께서 엄마를 이제 때리고 계셨거든요. 그때 아마 되게 가만히 서서 그냥 엄마가 맞는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랑 누나랑 서서 계속 하지 말라고 아빠한테 울면서 그랬었는데 아빠는 이제 욕을 하면서 어머니를 때려잡고 이제 어머니께서 거의 실신을 하셨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할머니랑 찾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너무 아버지한테 많이 맞다 보니까 얼굴이 부어서 처음에 누군지 못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얼굴을 보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무것도 막아주지 못했고 제가 좀만 적극적으로 그렇게 막아줬으면 불을 맞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되게 힘드셔서 기억하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만 하면 뭐하냐고 아무것도 막아주지 못했다고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한탄하시는 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되게 그때부터 조금 그게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때부터 제가 아마 저는 말밖에 못하는 애라고 생각했고 되게 부정적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그러면서 그 뒤로도 계속 어머니랑 아버지랑 싸우셨고 그때마다 저는 계속 지켜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 누나는 또 저랑 성격도 달랐고 저보다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랑 아버지 싸우는 걸 막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거기에 집에 와서
저는 이렇게 제 모습을 늘 한심해 보였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때문에 자주 싸우셔서 제가 돈에 대한 집착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이 돈을 무조건 많이 벌어야 된다. 돈 때문에 다툴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에만 집착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 뭘 잘하는지 생각해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시절. 이제 어쨌든 중학교 시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알밥집을 계속 하고 있어서 생활은 제가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입학을 하고 중학교에 애들이랑 학교 초에 되게 친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평범한 듯이 학교 생활 잘 지냈고, 애들이랑 놀고 집도 똑같으면 같이 갈 때까지 같이 가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 시험을 봤어요. 중학교 시험을. 그때 제가 공부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었는데, 그때 애들이 제가 지냈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제가 공부를 잘할 줄 알았대요. 잘할 줄 알았는데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대부분 멀어지고 모르는 척을 하고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성적에 걸리는 그 인간관계가 되게 싫었어요. 왜 성적이 사람 그 관계를 그렇게 가르는지 잘 몰랐고, 왜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못하면 멀어지는지 몰랐어요. 어쨌든 중학교 시험 본 이후로 애들은 점점 절 피했고, 저는 이제 혼자 학교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이렇게 2학년 3학년 보냈고요. 이제 그때까지 계속 성적 바닥이었어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무시를 받아도 하기 싫었고, 그런 애들이랑 친해지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희망 없이 계속 지냈던 것 같아요. 2학년 3학년 그리고 이제 거의 3학년 거의 끝이 돼서 고등학교를 가야 될 때였는데,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계속 싸우셨었는데, 그때는 아마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결별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랑 누나랑 엄마는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고, 이제 전에 살던 집에 비해 개인 방도 없었고, 침대 또한 다 검색했어요. 다 같이 이렇게 똘똘 뭉쳐 자는 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근데 방세 받는 할머니가 너무 성격이 고약한 거예요. 그 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사 첫날에 제가 몰랐는 게, 이사 첫날에 집을 보러 갔는데 바퀴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풀킬라를 한 통을 썼는데도 너무 많아갖고, 거의 이사 첫날에 바퀴벌레를 90마리 이상은 잡은 것 같아요. 거기서 새끼 바퀴랑 해서. 그런 집에서 했었는데, 할머니는 또 되게 방세를 안 낸다고 재촉하시고, 우리 어머니를 그랬던 게 되게 좀 싫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알밥집을 그만뒀으니까 빨간펜이라는 회사에 가서 그 학원 교사라고 해야겠죠. 교사로 이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힘들게 저희를 계속 먹여 살렸는데, 거의 제가 3학년 때는 공부도 안 했고 집에 계속 박혀서 혜인같이 맨날 살다가, 그렇게 계속 살다가 갑자기 하루는 이제 학교도 가기 싫어서 한번 바람 쐬러 학교 간증 나가면서 해운대 돌아다니면서 산책하다가 밤늦게 돼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제가
가출을 한 줄 아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쨌든 밤늦게 들어가서 집에 딱 들어가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1년 전에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또 생각이 났었어요. 병원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났었는데, 그때 저는 그 어머니의 그 당일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 어머니가 뭘 하든 신경 안 쓸 줄 알았거든요. 별로 저에 대한 관심도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제가 제 생각이 굉장히 틀렸다는 걸 알았고, 이제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주셨는지를 알게 됐죠. 그리고 그 뒤로도 어머니, 제가 페인 같은 생활을 계속했는데도 어머니는 되게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별로 막 공부를 왜 안 하니 막 그러면서 닥달지도 않았고, 제가 뭘 하든지 조용히 기다려 주셨어요. 페인같이 지내도.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가 저는 굉장히 고마웠고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거의 고등 지나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간디 학교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때는 간디 학교를 잘 몰랐었고, 어차피 싫었고 밖에 갈 데가 없고 그런데 가봤자 뭘 배우겠냐 해서 제가 한번 가보겠다 했고, 이제 계절 학교를 하고 어떻게 합격을 했는데, 어떻게 합격을 하고 이 학교에 와서 학교 생활을 하고, 이제 여기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상승세라고 해야 되나?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제 그때 이후로 제가 학교를 와서 토도 하고 뮤지컬도 하면서 제 마인드가 무의식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바뀐 것도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얼굴이 사람같이 그래도 변했고, 다혜랑도 이제 연애도 잘하고 나름 잘하고 있고, 여기 와서 이제 제가 뭘 잘하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늦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돌아보면 그 옛날 일들에 대해 감사한 것도 되게 많아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철을 조금이라도 안 들었을 텐데,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기에 조금 더 제가 다듬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마인드의 성격에 이제 힘겨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예전에 아버지가 심장 혈관이 막히셔서 서울 병원으로 실려가신 적이 있는데, 그때 계속 병원 생활하시면서 거의 몸이 되게 안 좋으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알밥집을 한 거였는데, 맨날 싸우실 때마다 아버지 몸도 마음도 힘드실 건데, 그 아버지의 힘든 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다르게 표현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미워할 수만 없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도 어찌 보면 저희 아버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이 한동안 계속 이런 얘기를 하기 싫어서 피하면서 살았었고, 그닥 좋은 기억도 아니었기에 기억할 필요도 없었다고 계속 생각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피하면서